아, 네, 안녕하세요. 저 EBS에서 수학을 가르치고 있는 정유빈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지금 막 순천역에서 이제 내려가지고 여기로 왔어요. 준비를 열심히 하면서 왔는데 만나서 너무 반갑고요. 아무래도 이제 고등학교 입학하는 것에 대한 걱정들도 많으실 거고 궁금하신 것도 많으실 거예요. 최대한 많은 그 고민을 덜어드리도록 할 거고요. 특히나 좀 학습에 관련된 고민들, 그런 것들 좀 덜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좀 우리 아이들이 공부하고 싶게 만들어 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저 좀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저는 사진과 많이 다르죠. 저 사진을 나중에 영정사진까지 사용할까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너무 잘 나와가지고 평생 그냥 제일 좋은 사진으로. 네, 언젠가 저랬을 수도 있잖아요, 그죠? 저는 이제 학교에서 쭉 근무를 했고요. 또 EBS에서 수학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고등학교 관련해서 궁금한 것들이 많으실 것 같아서 그런 이야기들을 좀 나눠볼까 해요. 일단은 예비 고1들의 고민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고민들부터 이야기를 시작해 보려고 하고요. 그리고 이제 고등학교 학습에 관한 오해를 많이 가지고 있죠. 아무래도 고등학교 공부는 이래야 해, 이럴 거야, 뭐 이런 생각들. 저도 고등학교 입학할 때 그랬었고요. 그런 이야기들 좀 나눠보고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학습 포인트들, 학습법들. 저는 수학이어서 수학 공부법을 위주로 이야기를 하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제 EBS 컨텐츠 활용법이 또 중요하죠. 여러분들이 공부를 막상 시작을 하려고 하면 책들 갖고 와서 이렇게 펼치려고 해도 어디서부터 어떻게 공부해야 되지? 이런 고민들이 생기시잖아요. 당장 오늘 가서 어떻게 공부를 시작하면 되는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입시 정보들, EBS에서 여러분들이 얻어갈 수 있는 정보들까지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요, 예비 고1 학생들, 여기 학생들이 많이 보이죠? 이쪽에 이렇게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죠? 예비 고1 학생들의 고민, 이제 첫 번째로 이쯤부터 3학년, 중3이 됐을 때 가장 많이 하는 고민들인 것 같아요. 자사고, 특목고, 일반고 중에 어디를 가는 게 좋을까? 어느 정도 가닥은 잡혔나요, 여러분들? 아, 그래요. 일반고로? 그죠? 이게 아무래도요, 일단은 제일 중요한 건 수시라는 좋은 카드를 여러분들 벌써 포기할 수가 없어요. 이 고등학교에 가서 이제 고3이 되면 아이들이 가장 많이 하는 이야기가 저는 정시 파이터가 될 거예요. 뭐 이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그 말은 이제 고등학교 3년에 대한 후회, 이미 돌이킬 수 없음을 의미하는데 여러분들은 지금이 시작이에요. 그죠? 아직 시작점에 서지도 않았어요. 이 가장 중요한 카드를 쥐고 수시까지 입시에 가장 적합하게 준비할 수 있는 학교가 어딜까를 물어보신다면 일반고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사실 저는 특목고를 나왔어요. 한영외고라고 서울에 있는 특목고를 나왔었는데 굉장히 힘들었어요. 정말 많이 힘들었고 뭐 선행학습에 대한 부담부터 시작해서 고민도 많이 하고 걱정도 되게 많이 했었거든요. 가장 여러분들이 역량을 펼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자면 일반고로 가서 대신 가장 중요한 건 고1 때부터 진짜 열심히 하셔야 돼요. 거기서의 그냥 고1이니까 놀고 고2니까 놀고 이거 절대로 안 되고 당장 1학년부터 여러분들이 준비 차근차근 해나가시면 대입에 가장 성공하기 좋은 부분이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자, 그리고 이런 고민들도 많이 하죠. 할 게 너무 많은데 시간이 부족해서 왜 이게 두 번째 게 먼저 떴네요. 그럼 두 번째 걸 먼저 할게요. 네, 내가 왜 그랬을까? 이런 질문들, 이런 걱정들, 이런 고민들 많이 하죠. 이 고민들을 누가 많이 하냐면 나중에 고3들이 진짜 많이 합니다. 중학교 때 내가 왜 그랬을까? 아, 그때 좀 열심히 해둘 걸. 이 고민 하시는 분들 많죠. 절대로 걱정하지 마세요. 지금부터 충분히 메꿔갈 수가 있습니다. 특히나 중학교 때의 학습이 사실 수학에 있어서는 또 굉장히 중요해지거든요. 여러분들이 복습해야 되는 포인트까지 조금 이따가 제가 짚어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잊지 마시고 그거 체크하셔가지고 아, 내가 왜 그랬을까에 대한 부분들 해다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할 게 너무 많은데 시간이 부족해요. 그렇죠? 지금부터 고등학교 입학할 때까지 3월, 그러면 겨울방학을 준비해야 되고요. 그 겨울방학 동안 내가 해야 될 것들은 중학교 3년치 복습부터 시작해서 옆에 친구 누구는 어디까지 선행을 했고 어디까지 예습을 했고 이런 얘기들이 막 들려와요. 그죠? 그러면 내가 해야 될 걸 쌓아보면 어때요? 책 여러 권 됩니다. 그럼 어떤 생각이 드냐면 내가 왜 그랬을까? 그리고 이렇게 핸드폰을 켜기 시작합니다. 그렇죠? 아니에요. 할 거 많은 거 맞고요. 시간이 좀 부족해
하게 느껴지는 건 많을 텐데요. 그 안에서 정말 해야 되는 것들만 딱딱딱 선택하시면 지금부터 늦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 마음을 먹으셨다면 충분히 앞으로 해나가실 수 있으니까 걱정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근데 문제는 지금 고민하시는 건 괜찮아요. 이제 입학하고 난 다음에 이 고민들이 조금 더 확장돼서 바뀝니다. 중학교 땐 따라갈만 했어요. 그죠? 중학교 공부는 내신 준비는 사실 12달 중에 4달 정도 열심히 하면 됩니다. 중간고사, 기말고사, 중간고사, 기말고사. 나머지 8달은요, 이제 방탄소년단 쫓아다니기도 하고요. TV 프로그램을 보기도 하고요. 그래도 어느 정도의 내신을 커버하기는 가능했었어요. 그죠? 중학교 때는. 근데 고등학교에 가면 이게 쉽지가 않아요. 특히나 수업을 듣고 있을 때 이런 현상들이 발생할 거예요. 잠깐 듣고 있다가 이따 점심 때 뭐 먹지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선생님이 갑자기 칠판에 막 외계어를 쓰고 계신 거죠. 수학에서 그런 일이 많이 벌어져요. 오늘 수학 수업이 어려웠어. 이해가 안 됐어. 그럼 내일 되면요. 더 어려워지고요. 더 어려워지고요. 이젠 따라가 잡을 수 없을 것 같이 느껴지는 순간이 옵니다. 따라갈 만했던 중학교 때랑 다르게 고등학교 때는요. 누적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어요. 3월 달에 배운 것들이 4월 달에 분명히 영향을 끼치거든요. 그것 때문에 복습해야 되는데 복습해야 되는데 복습해야 되는데 하다가 끝까지 못 따라가는 일들이 생겨요. 따라갈 만했는데라는 고민들. 그리고 시험이 너무 어려워요. 이런 고민들도 많이 해요. 그렇죠? 시험이 너무 어려워요. 중학교 때에 비해서 고등학교는 일단 가장 중요한 거는 아무래도 성적이 이제 나와야 그러니까 대입에 대한 것이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시험에서 변별력 가르는 문제들이 분명히 출제가 돼요. 학생들이 어려워하고 공부를 했는데도 성적이 나오지 않는 것 같아서 두려움을 느끼는 부분이 이 부분이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한 체크를 분명히 해나가야 되겠죠. 마지막으로 똑같은 게 또 떴습니다. 할 게 많은데 시간이 부족해요. 약간 다른 의미로 갈게요. 중학교 때 지금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고민과는 다르게 고등학교에 가면 왜 이런 고민을 하냐면 활동이 굉장히 많아요. 학교에서. 학교 끝나고 방과 후 학습하고요. 야자 수업하고요. 야자 수업하고 집에 오면은 10시 뭐 이렇게 됩니다. 야자 공부까지 이제 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언제 난 공부를 하지? 언제 시간을 내야 되지? 또 이제 수행평가 준비를 하다 보면 같이 준비해야 되는 시간들이 또 있어요. 조별활동. 그러다 보니까 공부할 시간이 없고 놓치다 보니까 다시 또 따라가기가 힘들고 그러다 보니까 시험은 어려워지고 이게 악순환이 반복될 수 있습니다. 이거 고리 끊어 가야겠죠. 그쵸? 이런 고민들 하지 않도록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준비를 하셔야겠죠. 그쵸? 자, 고등학교 학습에 관한 오해들을 좀 얘기해 보려고 해요. OX로 대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해라고 이야기하고 OX로 질문을 하면 너무나 답변이 뻔하긴 하지만 어쨌든 자, 고등학교 공부법은 특별한 것이 있을까요? 아니에요. 그죠? 정답은 NO입니다. 사실 제가 고등학교 갈 때 이 고민을 진짜 많이 했어요. 중학교 때랑 고등학교 때는 뭔가 다르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중학교 때는 여러분들 내신을 뭐 암기하고 그렇죠? 그렇게 했는데 고등학교 가면은 뭔가 색다른 방법을 찾아야 되지 않을까. 자, 아닙니다. 미리 이제 가장 중요한 학습에 대한 이야기인 건데요. 개념 제대로 이해하기라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이 부분에 있어서 약간의 그러니까 중요한 포인트를 잡자면 암기가 아니에요. 그죠? 공식을 그냥 암기해요. 내용을 암기해요. 문제를 보면 안 풀려요. 정말 그 개념 그대로가 소화가 되지 않으면 고등학교에서 힘듭니다. 가닥은 중학교 때랑 똑같은데요. 문제를 내는 스타일이 많이 바뀌는 건 사실이에요. 그렇죠? 아무래도 더 많이 이해력을 원하기 때문인데 개념 제대로 이해가 돼야 됩니다. 개념 학습하고요. 문제풀이 하고요. 문제풀이 하면서도 그 문제가 어떻게 과정으로 흘러가는지를 보셔야 돼요. 이렇게 문제, 정답 이게 아니라 문제풀이 했을 때의 풀이가 나오죠. 그 안에서 여러분들이 부족한 개념 다시 한번 찾아야 됩니다. 왔다 갔다가 되는데요. 개념에 대한 이해 수학으로 따지면 뭐 증명도 하고 공식도 나오고 합니다. 그 유도하는 과정 보기 싫은데요. 그 부분들을 모르고 공식 암기만 해서 개념 암기만 해서 문제풀이 하려고 하면 잘 안 돼요.
지금 여러분들 충분한 시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념 공부를 할 때 좀 제대로 하셔야 돼요. 나중에 언젠가 다시 복습하겠지가 아니고요. 당장 처음 시작하는 개념 공부를 진짜 제대로 해주셔야 됩니다. 문제풀이 마찬가지로 풀이하는 과정들 보셔야 돼요. 해설지 그냥 쓱 읽고 됐어 넘어가는 게 아니고요. 그 과정이 어떻게 넘어갔는지 어떤 개념이 쓰였는지 하나하나를 제대로 보시면 결국 나한테서 구멍난 개념까지도 찾아낼 수가 있어요. 그렇게 공부를 해주시면 됩니다. 사실은 중학교 때도 똑같았는데 그게 조금 더 확장되는 느낌인 거죠. 그러니까 공부법에 대한 고민을 하는 게 아니라 당장 시작하는 것에 대한 게 더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려요. 그리고 내신 공부는 집에 와서 또 열심히 또 해야 되고 그럼 수능 공부는 언제 하지? 또는 수능 준비를 하다 보니까 내신은 그냥 버려둬야 되나? 나는 수시, 나는 정시 이렇게 생각하는 친구들 진짜 많거든요. 자, 내신은요, 학교 수업이 핵심입니다. 학교 선생님이 출제하셔요. 네, 이렇게 수업하면 그런 친구들이 있어요. 수학 수업 시간에 영어를 공부합니다. 그리고 영어 시간에는 국어를 공부해요. 국어 시간에는 사회를 공부하죠. 왜 그렇게 하죠? 시간 낭비가 되게? 절대 아니에요. 당장 내 눈앞에 보이는 선생님의 수업이 가장 중요한 게 내신 준비거든요. 학교에서 내가 이걸 어떻게든 다 소화시켜야지. 시간이 부족해라고 하신 친구들 특히나 더더욱 학교 수업을 내가 제대로 들어야지. 지금 선생님이 말씀하시는 게 어떤 포인트지? 선생님 눈빛을 보고 중요해. 별표 치고. 이 과정 자체가 내신 준비의 핵심이에요. 학교 수업을 정말 제대로 들어주셔야 되고요. 수능은 사실 지구력 싸움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1학년 때 한 내용들 끌고 2학년 때 공부하고요. 1, 2학년 내용 끌고 3학년까지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장 이렇게 단기간에 눈에 보이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 반복되는 것들이 쌓여가지고 수능까지 가는 거거든요. 꾸준히 가셔야 돼요. 중간고사 끝나고 기말고사 끝나고 놀고 체육대회 하니까 놀고 뭐 하니까 놀고 이렇게 쭈쭈쭉 다 놀다 보면은 흐름이 끊겨서 수능 준비는 힘들어요. 그렇죠? 내신 공부했던 그것들 그대로 쌓아서 가지고 비내신 기간 있죠. 뭐 3월, 4월 이때까지 내신 준비했다면 5월에 여러분들 흐트러지는 그 시간에 그쪽 부분 복습과 예습을 해나가는 것이 결국은 또 수능 준비가 됩니다. 그렇죠? 끝까지 쭉 끌고 가야 된다는 거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 자, 내신 준비, 수능 준비 완벽히 다르다? 이거 아니에요. 그렇죠? 자, 이 두 가지를 같이 갖고 계시면 좋겠어요. 내신이 쌓이면 수능이 돼요. 수능이 세세하면 그게 내신입니다. 특히나 수학 과목은 그렇습니다. 수능이라는 것은요, 누적이 되는 부분들이에요. 그러니까 내신과 수능의 차이를 말씀을 드리자면 가장 큰 줄기는 내신은 어쨌든 범위가 정해져 있어요. 그죠? 이 범위만 내가 제대로 하면 돼요. 수능은요, 그 범위 다 쌓아서요, 한꺼번에 통합된 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고3 때 내신은요, 수능 스타일과 굉장히 비슷해지겠죠. 이미 배운 것들이 한꺼번에 쌓이니까. 고1 때는 차근차근 분절된 내용들이 내신에 출제가 될 거고요. 이것들이 쌓인 것이 수능입니다. 그래서 수능 문제 유형과 내신 문제 유형의 차이를 말씀을 드리면 내신에 비해서 수능이 통합되는 문제가 많죠. 이 개념, 저 개념. 그쵸? 이 과목, 저 과목. 같이 출제가 되는 경우들이 좀 있죠, 수능은. 내신은 딱 그 단원이라면. 그래서 수능 문제들을 세세하게 쪼개내면 그것이 내신 문제가 되고요. 내신 문제를 통합해서 여러 가지 개념을 한꺼번에 만들면 그게 또 수능 문제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신 공부 열심히 한 친구들은요, 모의고사 성적 잘 나올 수밖에 없고요. 모의고사 준비한 친구들 내신 성적 잘 나오게 됩니다. 절대로 그 두 개가 따로 놀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고등학교 들어가셔서 나 내신은 잘 나오는데 모의고사가 왜 이렇게 안 나오지? 고민되고 걱정되고 그러다 보면 자신감 떨어진다. 근데 제 말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내신 잘 되고 있다면 분명히 모의고사 오릅니다. 모의고사 잘 되고 있으면요, 내신 분명히 가능해요. 1%의 노력 조금만 더 해주시면 됩니다. 자신감 잃지 않고. 알겠죠? 자, 그리고 이 질문들도 많이 하죠. 선행만이 살 길이에요. 그럴까요? 아니죠. 그죠? 이렇게 대답이 갑자기 힘이 없어졌어요. 여러분들. 안 힘들죠? 그죠? 네. 선행만이 살 길 아닙니다. 특히 이 시기에 또 주변의 이야기들이 들려오죠. 누구는 어디까지 끝냈어요? 고1 수학은 뭐 다 끝낸 거 당연한 거 아니야? 수원 수투도 끝나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누구는 미적분을 끝냈어. 누구는 확률과 통계를 끝냈어. 누군가는 기하를 하고 있대요. 그 말 들으면 아이들, 학부모님들 굉장히 흔들려요. 자, 솔직하게 얘기해 볼까요?
과연 중학생이 기하까지 전부 다 끝냈다는 말이 믿을 수 있는 이야기일까요? 수능 때까지 마무리 짓는, 고3 때까지 마무리 짓는 과목들이에요. 물론 선택 과목이기 때문에 기하까지 안 가는 친구들 있지만 어쨌든 고3 내용까지를 전부 중학교 때 끝냈다. 모래성 쌓일 가능성 굉장히 높습니다. 단원 훑은 거죠. 학원에서 목차 읽은 거예요. 내 거 되는 시간 아닙니다. 그렇죠? 그 얘기에 흔들리지 마세요. 그리고 그렇게 공부하지 마세요. 그렇게 공부를 하면요. 구멍은 숭숭 나 있는데 나는 왠지 미적분까지 한 것 같다는 그 느낌에 학교 수업 제대로 열심히 안 듣고요. 학원 가서 제대로 열심히 안 하고요. 혼자 공부 절대로 안 합니다. 나 이미 했으니까. 그거 아니거든요. 그렇죠? 선행 절대 살 길 아닙니다. 여러분들. 자, 모래성 쌓는 말에 현혹되지 마세요. 지금 하고 있는 거, 내가 당장 해야 되는 것들에 가세요. 그리고 누적학습이라는 걸 꼭 기억하세요. 대충 쌓아놓으면 나중에 무너져요. 그렇죠? 지금 고1 수학들 탄탄하게 쌓아 있어야 되고요. 물론 중학교 때 포인트가 되는 것들은 완전히 바닥에 완벽하게 다져져 있어야 되고요. 고1 수학 1 쌓이고요. 수학 2 쌓이고요. 촘촘하게 하나씩 쌓아가야 되는 겁니다. 이것 찔끔 저것 찔끔 저기도 하던데 이것도 하던데 이거 절대로 안 돼요. 누적되어 가기 때문에 밑에서부터 여러분들이 차곡차곡 쌓아가지 않으면 나중에 언젠가 중학교 걸 공부해야 돼. 다시 복습해야 돼. 고2가 돼가지고 중학교 거 다시 복습해야 돼. 그때 되면 덜컥 어마어마하게 겁이 날 겁니다. 지금이 밑에부터 바닥부터 꼼꼼하게 쌓아가는 시기니까요. 선행학습 이야기에 많이 흔들리지 마세요. 많이 나아가 있으니까 나는 안전해? 절대 아니에요. 알겠죠? 자, 포인트죠. 학습에 관해서는요. 요 피라미드를 잘 기억하시면 돼요. 개념 잘 쌓아주시고요. 기출문제 제대로 공부하시고요. 그걸 바탕으로 실전에 대한 걸 연습하시는데요. 사실은 개념 끝나고 기출 가고 기출 끝나고 실전 대비 아닙니다. 아니에요, 여러분. 절대 아니에요. 그렇죠? 개념이 한 번 공부해서 전부 다 내 것이 되는가? 아닙니다. 그렇죠?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어요. 개념과 문제를 왔다 갔다 하자고. 문제에서 가장 중요한 게 이제 기출문제라고 불리는 거예요. 결국은 수능 유형, 모의고사 유형 이런 것들을 보게 되니까 그 기출문제라는 가장 깔끔한 이 기출이라고 하는 건요. 수능 그리고 평가원 이제 고3들 이 내용은 그리고 고1 내용들은 교육청에서 출제되는 모의고사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선배들이 이제 같은 교육과정이잖아요. 그 선배들이 풀었던 문제들까지를 의미하는 건데 그런 내용들이 가장 깔끔해요. 그래서 기출문제를 풀이하는 거 굉장히 중요한데 고1도 마찬가지예요. 수능이 아니라 그 나에 맞는 단원들에 대한 거니까. 그렇죠? 기출문제 푸는 게 중요한데 기출문제 풀다 보면 분명히 개념 기억 안 나는 거 보입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3일 전 점심에 뭘 먹었는지 기억하시나요? 3일 전이 무슨 요일이더라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그 좋아하는 밥 먹는 것도 기억하기 힘든데 공부 어떻게 한 번에 다 기억하겠어요. 그렇죠? 문제풀이 하다가 기억 안 나는 개념들 다시 돌아가서 보시면 돼요. 근데 문제 풀다가 내가 이 개념을 모르네? 그때 깨닫고 개념책을 펼쳤을 때는요. 개념 공부, 개념 내용 읽는 게 훨씬 머리에 많이 남아요. 개념 한번 훑고 문제풀이 바로 들어가시고 문제 푸시면서 다시 개념책 뒤적뒤적 이렇게 살펴보시는 거 상당히 중요하고요. 마지막 나중에는 실전 대비죠. 모의고사를 쭉 시간 재고 풀어보는 거, 내신도 마찬가지 시간 재고 쭉 몇 문제 풀어보는 거, 그런 내가 어떻게 시험을 잘 다룰 것인가를 보는 거죠. 그 연습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수학에 대한 이야기를 하도록 할게요. 제 가장 자신 있는 부분으로 얼른 또 가야 되겠죠. 그렇죠? 자, 수능 수학이 변화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사실 또 한 번 바뀌는 과정이 있어요. 현재 중3 부분을 보셔야 되는데요. 선배들은 지금 한 학년 선배들은 가형, 나형이라고 나누어져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지정 과목이 되어 있는데요. 여러분들은 가나형에 대한 구분은 없어졌어요. 그리고 수원, 수투는 공통적으로 모두가 봅니다. 수원 수투가 어디 있는지 다시 한번 볼게요. 일반 선택이라고 되어 있는 데 있어요. 자, 공통과목 수학이라고 되어 있는 건 1학년 때 여러분들 보통 1학년 1학기 또는 1, 2학기에 걸쳐서 학교마다 약간씩 다르지만 그 수학 부분을 공부를 하게 됩니다. 얘는 수능에 안 나오나요? 아니요. 알고 있잖아 당연히 라는 내용으로 나옵니다. 알고 있잖아 당연히. 그죠? 이거는 범위라고 안 쳐도 괜찮잖아요. 이 내용으로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1학년 때 배우는 그저 첫 수학 공통과목 수학 내용 아셔야 됩니다.
중학교 때 내용 알고 있잖아. 그 느낌과 똑같이. 그죠? 당연히 중요한 과목이 되고요. 일반 선택의 수원, 수투가 전부 보는 과목에 들어가고요. 그 다음 선택을 하시게 됩니다. 확률과 통계, 미적분, 기하 중에 선택을 하시게 돼요. 요 선택에 따라서 예전으로 어머님들이 알고 계시는 가형, 나형, 문과, 이과 그 느낌이 약간 지어진다고 보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아직은 대학교에서 어느 과목을 우리가 지정할 거야 뭐 이런 얘기를 한 것도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예전에 우리가 편하게 얘기하던 이과 학생들은 확통은 안 선택한다, 뭐 확통 선택해서 이득을 볼 수 있나 이런 고민 걱정은 나중에 하시도록 하죠. 그죠? 대입 제도에 대한 게 조금 더 발표가 돼야지 학교가 어떤 걸 원하는지 대학교가 그걸 보셔야지 조금 더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정해지지도 않았는데 아직 공부를 시작할 수는 없지 않나요는 아니고요. 지금 여러분들은 일단 수학, 수학원, 수학2에 매진을 좀 해주시고 확실하게 나오는 것들이 되니까 그리고 난 다음에 미적분, 확통 그리고 기하 중에서 내가 어느 쪽을 선택해야 될지 내가 진학하고자 하는 대학 그 학과 그쪽을 보시고 정하셔 가면 좋겠어요. 아시겠죠? 요렇게 간다는 걸 알고 계셨으면 좋겠고요. 자, 이 내용은 사실 좀 잘 알고 가셨으면 좋겠어요. 그거 어디서 찾아보셔도 나오지 않습니다. 중학교 수학 3년치예요. 그죠? 복습하려고 하면 책 펼치려고 하면 어디서부터 펼쳐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중1 수학은 이미 잘 아는 것 같고 요 내용은 알고 저 내용은 모르고 내가 어떻게 복습해야 되는지 고민 되게 많이 하시잖아요. 자, 지금부터 보여드리는 요 단원들만 어디 가서 말씀하지 마시고요. 요 단원들만 딱딱딱딱 미리 복습해 주세요. 진짜 중요해서. 고등학교 수학에서 없어서는 안 되는 중학교 내용인데 학생들이 진짜 많이 까먹고 오는 내용입니다. 사진 찍으시는 분들 마지막까지 제가 쫙 펼쳐드릴게요. 그때 찍으시는 게 제일 편하실 거예요. 첫 번째, 수화연산 파트에서 제곱근 파트. 루트 있죠, 루트. 루트 계산하는 거. 나중에 지수 공부하는 데에서 연결이 됩니다. 지수 단원에서 연결이 돼요. 근데 많이 까먹었어요, 아이들이. 제곱근의 정의조차 모르는 거예요. 그만 힘들어요. 근데 그러면 선생님은 어떻게 얘기할 수밖에 없냐면 중학교 내용 복습하고 와. 밖에 못해요. 왜냐면 같이 있으니까 아이들이. 그쵸? 중학교 내용 다 일일이 설명 못 해주시니까. 그때 복습하려고 하면 어디 있는지 헷갈리고요. 어디 봐야 되는지 모르겠고요. 여러분들 진짜 책 찾아보기 힘들면요. 녹색 창에 검색이라도 해보세요. 생각보다 개념 잘 나와 있어요. 그렇게라도 복습하시는데 요거는 노트에 정리를 하세요. 모르시는 친구들은. 언제라도 고1, 고2, 고3 하다가 내 제곱근 잘 기억이 안 나 찾아보시면 되게 아시겠죠. 자, 문자화식 파트에서 뭐가 있냐면 방정식, 1차 방정식, 2차 방정식, 방정식에 뭐 근, 해 이런 말들 당연히 알고 있지 하고 쭉 나와요. 2차 방정식 풀이하는 내용 안 합니다. 안 해요. 인수분해 내용들도 같이 들어가거든요. 그 내용들이랑 엮어서 방정식 부분에서 보시면 돼요. 곱셈 공식, 인수분해도 같이 문자화식에서 같이 연결해서 보시면 되고 부등식 해결하는 거, 부등호 방향 해결하는 거, 그죠? 곱셈 공식 내용, 그쵸? 같이 들어갑니다. 제가 곱셈 공식이라고만 적어놨는데요. 인수분해도 같이 연결이에요, 그쵸? 그래서 요렇게 하나로 보시고 복습 쭉 해주시면 되고요. 함수 파트 진짜 중요하죠. 함수가 뭐예요? 이런 거부터, 그쵸? 함수가 뭐예요? 당황스럽잖아요. 알고 계셔야 됩니다. 함수, 1차 함수, 2차 함수까지가 중학교 때 다 나왔던 내용인데요. 이 내용들 기반으로 수학에서 연결이 됩니다. 고등학교에서. 가지고 가셔야 되는 부분들이에요. 아시겠죠? 자, 기하 파트에서는 중요한 건요. 이 내용은 내가 나중에 기하를 선택할 거야, 선택하지 않을 거야의 문제가 아닙니다. 배경이 돼야 돼요. 피타고라스 정리는 아마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그죠? 아는 거 나왔어요. 그죠? 자, 삼각비. 진짜 싫어하죠? 기억해요? 사인, 코사인? 네, 그런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삼각형, 이렇게 직각삼각형 그려가지고 하는 내용들에 들어있어요. 이 내용이 그 뭐 60도, 30도, 90도 삼각형 이런 거 보신 적 있죠, 그쵸? 그 삼각형 내용들이랑 연결해가지고요. 수학 1으로 넘어가면 또 나와요. 삼각함수가 여러분들 교육과정에서 다시 도입이 됐잖아요, 그쵸? 진짜 학생들이 싫어하고요. 거기서 진짜 많이 수포자가 나오거든요. 그 저도 수업하면서 삼각함수 때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괜찮아 얘들아 너만 모르는 게 아니야 괜찮지? 괜찮지? 엄청 우쭈쭈쭈 달리면서 해요. 포기하면 안 돼. 아니야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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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할 수 있어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모두가 어려워하는 단원이에요. 기죽지 마시고요. 복습해 두시면 삼각함수 때 훨씬 편안하게 공부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한 말 잊지 마세요. 삼각함수 모두가 어려워해요. 그러니까 나는 조금 덜 어려워하면 잘하고 있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정말.
요 내용들 그죠? 잘 알아두셨죠? 다 보셨죠? 넘겨도 돼요? 아니 지금 핸드폰을 드신 분들이 있어요. 조금 기다릴게요. 여기 오신 분들은 확실히 알아가셔야지, 그죠? 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공부 꿀팁 제가 3가지를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첫 번째는 개념 노트. 이거는 고3이 돼서 만들기 시작하려고 하면 좀 늦어요. 언제 그걸 다 만들어요, 그죠? 개념 노트를 굳이 책에 있는 내용은 전부 다 옮겨 쓰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내가 헷갈리고 내가 자꾸 까먹는 공식들 있어요. 이를테면 근해 공식 이런 거, 그죠? B였던가 A였던가 헷갈리잖아요. 그런 것들을 한번 쓰시면서 공부하시면 복습하실 때도 훨씬 좋고요. 지금 헷갈렸던 내용은 3개월 뒤에 또 헷갈려요. 그래서 그때마다 내 취약한 부분 노트로 딱 펼쳐서 보면 되게 항상 모르는 내용들을 지금부터 차곡차곡 쌓아가시면 좋아요. 아시겠죠? 전부 내용을 쓰실 필요는 없어요. 전부 내용 써진 거는 교과서도 있고요. 문제집도 있고요. 그쵸? EBS 교재도 있고요. 내가 모르는 개념들을 적자, 취약한 부분들을 골라서 쓰자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해설 강의를 들으시면 훨씬 많이 도움이 됩니다. 이게 혼자서 해설지 이렇게 읽고 있으면 이따 저녁 때 뭐 먹지 뭐 이런 생각들이 돼요. 그쵸? 자, 내가 그냥 쭉 읽어봤을 때도 잘 모르겠는 거 찜찜하지만 넘어가면 안 돼요. 지금 모를 때 아셔야 돼요. 그쵸? 그래서 항상 강의 들어보시고요. 해설지 참고하시는데 중요한 포인트는 해설지를 보시게 되는 경우에 여러분들 해설지 그냥 이렇게 쭉 읽죠. 됐군. 패스. 여러분들 많이 하는 게 그것다가 어떻게 하냐면 세모 만듭니다. 그렇죠? 아, 나 읽었으니까. 그거 아니에요. 그거 공부는 해설지가 공부한 거예요. 여러분들 공부 하나도 안 한 거예요. 해설지를 보실 때는 한 2줄 읽으세요. 가리고. 그럼 선생님이 힌트 주는 정도의 그 해설을 얻을 수 있잖아요. 다시 풀어보세요. 안 풀릴 거예요. 그죠? 그럼 한 2줄 더 보세요. 그럼 조금의 힌트를 더 얻을 수 있죠. 여러분이 풀어보세요. 그 과정으로 풀이를 하라고 하는 포인트는 뭘까요? 내가 다시 풀어보기. 여러분이 다시 푸셔야 되거든요. 해설을 보고 해설지를 보고 강의를 보고 이해했다면요. 다시 그냥 백지에 한번 풀어보세요. 시간이 좀 걸리겠죠. 많은 문제를 푸는 것보다 이게 훨씬 많이 도움이 됩니다. 수학에서는 특히 더더욱. 그리고 자, 고등학교에 들어가셔서는요, 버려지는 시간들이 또 보일 거예요. 학교에 딱 가서 아이들이 많이 이제 막 떠들고 놀고 그러거든요. 네, 그 시간들. 10분 버려지고. 그리고 점심 먹고 내가 특별히 할 일은 없어요. 특별히 할 일은 없어. 한 10분. 그런 시간들 있잖아요. 쉬는 시간 중에 아직 컨디션이 괜찮아요. 화장실 안 가도 되는 10분 있을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런 10분의 여유가 있을 때에는요, 수학하세요. 국어는 읽고 문제 풀어야 돼서 조금 더 집중해야 돼요. 시끄러우면 힘들어요. 그렇죠? 영어도 외국어니까 해석하는데 시간이 걸려요. 힘들어요. 수학은 어쨌든 간에 한 문제 한 문제가 끊어지다 보니까 한 문제 그냥 짬짬이 푸셔도 그거 하나하나가 시간 쌓이고 문제의 풀이가 되는 거거든요. 그 틈틈이 시간에 공부하기 가장 좋은 게 수학이에요. 그리고 수학을 진짜 싫어하는 친구들 있죠. 하루에 시작을 수학으로 해보세요. 이건 제가 했던 방법이에요. 저는 수학 선생님인데 국어를 좋아했어요. 수학이 너무 싫은 거예요. 그래서 바꿔봤어요. 그러니까 내가 국어를 좋아하니까 공부를 하면 항상 국어 먼저 잡고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국어 공부하고 그 다음 좋아하는 영어 공부하고 아 오늘은 힘드니까 좀 쉴까 그냥 수학이 자꾸 처지더라고요. 순서를 바꿨어요. 그 수학 싫어하는 친구들은 하루의 시작, 아침에 학교 가서 아니면 자습할 때 시작, 그걸 수학으로 한번 해보세요. 분명히 엄청나게 달라질 수 있어요. 아시겠죠? 자, 이제 수학에 대한 이야기들을 쭉 했고요. 이제 전반적인 다른 과목들에 대한 학습법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 국어의 경우 이 부분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까와 마찬가지로 선택하는 과목이 생겼어요. 국어에서의 선택이라는 느낌은 좀 생소하시잖아요. 그렇죠? 학부모님들은 더더욱 생소하실 것 같은데 국어에서도 여러분들이 선택하는 과목들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독서, 문학을 공부하시고 나면 화법과 작문, 언어와 매체 중에 하나를 선택하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들 체크하셔서 내가 어느 쪽을 선택해 나갈 건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학습 방법은요. 일단 국어도 포인트는 꾸준히예요. 그렇죠? 어쩔 수 없이 당연한 거고 특히나 이제 비문학 파트에서는요. 여러분들이 좀
어려워하는 지문들이 출제가 될 수 있어요. 특히 뭐 과학기술과 관련된 지문들 상당히 어려워하거든요. 관련해서 어휘 노트를 만들어 보시면 좋습니다. 특히 이제 비문학 지문에 나오는 혹은 발문 형태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로요. 어휘 노트 만들어 보시면 상당히 좋고요. 문학은 시, 소설 이런 쪽이잖아요. 글을 많이 읽어보실 필요가 있어요. 독서 활동은 워낙 중요하니까 지금부터 열심히 하셔야 되는데 그 포인트에서 작품을 읽는 능력, 시를 읽고 이 시가 어떤 느낌을 갖고 있는지 슬픔지 기쁜지 이런 것들 다 있잖아요. 거기 해석하는 것부터 다가가도 충분히 좋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작품 읽는 능력까지 좀 길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요 밑에 두 개는 선택 과목이니까 살짝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쵸? 자, 영어 단어 암기, 그렇죠? 단어를 알아야 지문이 해석이 돼요. 단어 아셔야 됩니다. 매일 30개라고 말씀해주고 계시죠, 그렇죠? 이거는 제가 말한 거 아니고요. 영어 선생님, 국어 선생님, 전문가 선생님들이 말씀하시는 학습법이에요. 30개씩 매일 읽는 거 정말 좋아요. 교복 주머니에 항상 그 영어 단어 써 있는 친구들이 있어요. 정말 좋아요. 교복 주머니에 그냥 이렇게 이면지에다가 30개 단어 적어도 좋아요. 중간중간 펴서 읽어볼 수 있게 30개씩 매일 외운다. 이건 최고의 방법이더라고요. 자, 그리고 문법은 사실 문법 강의부터 시작하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여러분들이 공부하려고 하면 은근 힘들어요. 그래서 기초 문법 강의를 고1 때 지금 차근차근 들어두시면 문법이 되다 보면은 좀 힘이 생겨요. 문법이 나중에 그 고득점하는 친구들한테는 발목 잡는 부분이 되거든요. 지금부터 체크하시고 독해 당연히 해석 연습하시는데 완벽하게 해석하는 연습을 하시는 게 좋아요. 번역하듯이. 이런 것들 참고하셔서 지문 보시고 하나씩 번역하듯이 해석하는 것. 시간이 걸리는 방법은 고1 때 시작하시는 게 제일 좋아요. 고3 되면 불안해요. 지금 보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자, 그 다음 넘어가 될까요? 탐구 과목도 달라졌죠. 탐구 과목 달라졌습니다. 계열이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문과, 이과라는 구분이 없어요. 그러니까 두 과목을 선택을 하시거든요. 선택 과목에서 두 과목을 선택하시는데 사회, 과학, 계열 상관없이 그냥 두 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잘할 수 있는 과목 선택하시는데 이 부분도 학교에서 어떤 수업을 듣는지에 따라서 조금 결정이 바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참고만 하고 계시면 좋겠어요. 자, 이렇게 있어요. 사탐에서의 일반사회, 지리, 윤리, 역사 파트. 제가 노랗게 표시를 한 건요. 공통적으로 들어가 있는 내용들이에요. 결국은 꾸준히 문제 풀이하고 개념 학습하고 기출문제 이야기 나오고 있죠. 사과탐은 특히나 더 기출에 대한 그 강조가 있어요. 어떤 트렌드로 어떤 파트가 더 많이 출제가 되는지를 보여주기 때문에 기출에 대한 이야기들, 평가원 문항이라고 말씀드리는 거 마찬가지 기출이라고 하는 그 카테고리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평가원, 수능기출, 교육청기출 그쪽 파트 중심으로 보시면 돼요. 지금보다는 이건 이제 2, 3학년 되면 더 많이 와닿으실 이야기일 것 같은데 미리 좀 봐두시면 좋겠고요. 역사 당연히 연표 정리 중요하죠. 그죠? 어머님들 하셨던 기억 나시죠? 예전에. 그죠? 아이들에게도 똑같이 중요한 내용들이 됩니다. 자, 탐구 마찬가지로 있어요. 물리화학, 생명과학, 지구과학 이렇게 원투원투로 들어가 있는데요. 여기들도 관련 학과들이랑 같이 보시면 좋아요. 그러니까 지금 아직까지 진로 선택이 완벽하게 되어 있지는 않을 거예요. 근데 이제 내가 어느 분야에 관심이 있는지 어느 진로로 나가고 싶은지에 따라서 사탐, 과탐 중에서 선택하는 과목들을 보시면 되거든요. 요쪽 파트로 간다. 내가 물리학을 전공하고 싶어. 근데 물리 선택 과목으로 선택하지 않았어. 좀 이상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진로에 따라서 내가 가고 싶은 학과에 따라서 사과탐을 선택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니까요. 그런 부분들을 챙겨 가셨으면 좋겠어요. 여기도 마찬가지 공식, 개념, 그죠? 기출, 포인트입니다. 이 파트들 중심으로 공부하시면 되겠어요. 넘어가 되나요? 네. 자, 이제 콘텐츠 활용법에 대한 이야기를 살짝 드리도록 할게요. 일단은 고1 학생들이 가지고 갈 수 있는, 활용할 수 있는 콘텐츠가 EBS에 굉장히 많아요. 너무 많아서 내가 뭘 들어야 되지 이렇게 좀 헷갈리실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첫 번째로는 이름 자체가 고등 예비 과정입니다. 그죠? 아, 나를 위한 거야 라고 느껴지시죠? 고등 예비 과정이라고 있습니다. 일단 여러분들 교육 과정에 맞게 들어있는 거고요. 정말 찬찬히 이제 나가는 여러분들이 처음 개념을, 처음 고등학교 내용을 학습하실 때 보기 좋으신 내용들이에요. 자, 두 번째로 추천드리는 거는 이제 올림포스라고 있어요. 요거는 지금 아니고요. 처음 한번 보셨다면, 개념 한번 고등 예비과정 보셨다면 이 내용은 학기 중에 내내 쭉 끌고 가기 가장 좋은 교재입니다. 올림포스라고 있어요.
내신 대비. 문제 난이도가 올라가요. 고난도 문항까지 있어요. 처음 보는 친구들은 문제 때문에 좀 긴장할 수가 있어서 한 번 더 이제 내가 내신 준비 제대로 할 거야. 그때 등급 올릴 거야 할 때 올림포스를 꼭 추천드립니다. 자, 그리고 수학에서는요, 이 수학의 왕도라는 교재가 있어요. 수학의 왕도라는 교재가 있어요. 올림포스와의 차이는요, 좀 더 쉽습니다. 고등예비 과정 안 한 친구들 수학의 왕도로 바로 들어오셔도 괜찮아요. 수학의 경우에는. 교재가 이쁘죠? 교재 겉표지가 예쁜 게 또 중요하더라고요, 저는. 어렸을 땐 그런 거 있잖아요. 그죠? 이렇게 펼치기 좋아 보이는 교재. 수학의 왕도의 경우에는요, 문제가 꼼꼼하게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드릴이라고 하죠. 계속 연습할 수 있는 거. 2의 뭐 2제곱은 4, 2의 3제곱은 8 이런 식으로 연습을 반복해서 할 수 있는 내용들 들어있으니까요. 차근차근 공부하기 좋은 교재입니다. 이 내용이 강의랑 같이 있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사실은 수학의 왕도, 뭐 올림포스 교재 선택하시면 저랑 만나게 됩니다. 지금 보시고 화면에서 저랑 또 만나게 됩니다. 반가우실 거예요, 그죠? 개념 완성은요, 사회과학의 내신 준비를 위한 형태입니다. 자, 그 다음은요, 컨텐츠 활용하는 두 번째 내용인데요. 여러분들 이렇게 봐도요, 일단 내가 뭘 들어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하는 친구들, 오늘 당장 EBS I 들어가 보시면 요게 팝업으로 떠요. 맞춤형 커리큘럼 보시면 내 학년 지정하시고요, 과목도 지정하시고요, 나의 수준도 솔직하게 지정하시고요. 그렇게 해서 찾기 누르면 쭈쭈쭉 여러분들이 듣기 좋은, 들어야 할 개념 과목들이 보입니다. 그래서 그걸 이용하시면 나한테 가장 맞는 거, 어떤 거 공부해야 되는지 보이실 거예요. 그리고 선생님 페이지를 좀 많이 이용을 하세요. 요거는 이제 저의 페이지를 갖고 왔습니다. 딱 들어가시면 여기 보시면요, 강좌 목록, 뭐 당연히 공지사항 여러분들 아실 만한 건데, 여기 Q&A랑 수강 후기라는 게 보여요. 수강 후기라는 거 되게 전 열심히 들어가거든요. 수강 후기에 들어가서는 이런 게 있어요. 이제 인강 들을 때 듣다 보니까 안 듣고 싶고, 이제 안 들었다 보니까 아예 포기하고, 이런 친구들 있잖아요. 제 수강 후기에 들어가면은 선생님 저 1강 들었어요. 저 2강 들었어요. 저 3강 들었어요. 이렇게 계속 올리는 친구들이 있어요. 저한테 도장을 받는 거죠. 그래 유빈이 왔구나. 그래 유빈이 2강 했구나. 고고 3강 고고. 이렇게 이제 제가 같이 이야기를 나눠요. 댓글을 달 수 있으니까. 그런 친구들의 경우에는 거의 대부분 완강까지 갑니다. 당연하죠, 그죠? 인강이니까 선생님 안 보이는 게 아니에요. 수강 후기에 가셔가지고 선생님 저 이 과목 끝났는데 뭘 또 들으면 좋을까요? 이런 고민 상담까지 다 하실 수가 있어요. 학습과 관련된. 그래서 궁금하신 게 있으면 수강 후기에 남겨주시면 되고요. Q&A는 말 그대로 문제풀이에 관한 거 질문하시는 거예요. 해설지 봐도 모르겠고요. 강의 들어도 잘 모르겠어요. Q&A에 다시 한번 물어보시면 다시 한번 문제풀이 해주시니까 그런 것들까지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대입 상담실이라는 게 있어요. 요거는 이제 1학년 지나서 2학년, 3학년 가실수록 더더욱 중요할 거예요. 보시면 수시, 정시, 입시, 진로, 학과, 학습 뭐예요? 전부 다. 그죠? 우리가 고등학교에 가서 전부 하는 고민들과 관련된 내용들을 상담을 해주시는 건데요. 예를 들어 이런 게 있어요. 제가 생명공학과 관련된 학과를 가고 싶어요. 아니면 생명공학과 관련된 진로를 찾고 싶어요. 어떡하죠? 남겨주시면요, 다 찾아주세요. 이러이러한 것들 준비해봐. 이러이러한 학과가 있고, 이러이러한 학교의 학과가 있고, 또는 여러분들 나중에 모의고사 성적 같은 거 나왔을 때도 제가 솔직하게 3등급, 4등급, 5등급, 7등급 뭐 솔직하게 작성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렇게 되는데 어느 학과에 가면 좋을까요? 다 답변이 달립니다. 보시는 것처럼 상담글 작성하시고 18시간 이내에 답변이 달려요. 여러분들이 질문하고 싶은 것, 담임 선생님께도 말씀드리긴 좀 걱정이 되고 고민되는 그러니까 후기들이 있고 질문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 답변 달아주시면 됩니다. 답변 달아드리니까요. 여기다가 질문하시면 되겠습니다. 유용하게 사용하시면 진짜 좋더라고요. 자, 그리고요, 오늘 본 설명에 이제 여러분들 다시 한번 보고 싶으실 때, 또는 좀 더 다른 지역에서는 어떤 설명회가 진행됐는지 궁금해요 하시는 친구들도 마찬가지로 입시 정보칸에 가실 수 있는데요. 사실 저 입시 설명회보다도 입시 정보칸에 가시면 여러분들이 얻어가실 수 있는 게 굉장히 많아요. 기출문제부터 시작해서. 그래서 EBS I의 강의들도 물론 있지만 요 입시 정보칸을 한번 쭉 보시는 것도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되실 겁니다. 오늘 들어가서 당장 보시면 상당히 필요한 것들 쏙쏙쏙 뽑아 가시기 좋으니까요. 봐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저는요, 학부모님들에게는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제가 학생들한테 제일 많이 하는 이야기는 나는 네 편이야 라는 이야기 많이 하거든요. 아이들이 고등학교에 들어가면 가장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요. 성적이 안 나오면 스트레스 가장 많이 받는 게 학생들이고요. 그렇죠? 잘하고 있어. 엄마는 네 편이야. 아빠는 네 편이야. 잘하고 있어. 하는 이야기 한마디를 해주시는 게 10마디의 잔소리보다 나아요. 믿고 있어 라고 이야기하는 거. 그리고 요 밑에 있는 이야기는 사실 제가 저희 고2 담임 선생님이 하셨던 이야기예요. 저희 고2 이때. 인생 한 번 사는데 20살이 되기 전에 한 번은 미쳐봐야지.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그게 나한테는 공부였다고. 20살이 되기 전에 여러분들 있잖아요. 한 번은 뭔가에 미쳐봐야 돼요. 그렇죠? 내가 뭔가 나의 인생을 위해 선택하는 게 공부라면 진짜 후회 없이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여러분들은 무엇을 꿈꾸든지 이룰 수 있는 때거든요. 상상할 수가 없을 그런 꿈을 꾸시고요. 그보다도 상상할 수 없는 노력을 한번 해보세요. 뭐든지 이루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정유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